일부. 노후가 편해지는 사람의 인간관계 정리법. 당신은 아직도 다 끌어안고 사십니까? 여러분, 나이 들수록 사람 많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젊을 땐요, 사람 많은 게 힘이었습니다. 전화 오면 나가고 부르면 달려가고 괜히 모임 하나 더 끼면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말입니다. 60 넘고 70 넘으면 사람 숫자가 아니라 사람 질이 남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잘 정리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럽디다. 나는 인간관계 하나는 자신 있었어. 평생 사람들 챙기며 살았거든. 그런데요, 정작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준 사람은 한 명뿐이었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사람을 많이 둔 게 아니라 많이 관리만 했구나. 나이 들면 체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체력은 줄어드는데 인간관계는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사람도 짐입니다. 좋은 짐은 힘이 되지만 불필요한 짐은 허리를 꺾습니다. 노후가 편해지는 첫 번째 조건.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지 않는 것.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정리는 싸우는 게 아닙니다. 차단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그냥 거리를 두는 겁니다. 말년에 힘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쓸데없는 연락에 여전히 반응한다는 겁니다. 젊을 때야 에너지로 버텼죠? 하지만 지금은요? 한 통화에 하루 기운이 다 빠집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항상 남 욕하는 사람, 전화만 하면 우울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왜 아직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도 오래 본 사람인데 그 오래가 내 인생 책임져 줍니까? 오래 봤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오래됐는데도 불편하면 그건 더 심각한 겁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관계를 줄이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예전처럼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괜히 고민 상담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남의 집 사정에 심장 쓰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해 보이죠? 아닙니다. 이게 건강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내 노후가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의 문제를 대신 짊어진 사람들이 말년에 제일 지쳐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플 때 문자 한 줄 보내주는 사람, 내 생일 기억 못해도 내 안부는 묻는 사람, 돈 빌려달라 안 하고 하소연만 하지 않는 사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후 인간관계 정리의 핵심은 의리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기운이 남습니까? 아니면 빠집니까?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어떤 모임은 끝나고 집에 오면 괜히 허탈합니다. 괜히 비교당한 느낌, 괜히 뒤처진 기분. 그럼 거기 그만 가야 합니다. 그 모임은 당신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노후에는 인정 욕구가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도 나를 불러주잖아? 불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부르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좋아서입니까? 아니면 숫자 채우기입니까? 말년이 편한 사람은 자존심을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라 불필요한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식과의 거리.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식은요, 사랑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합니다. 다 해주면 고맙지 않습니다. 적당히 해줘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노후가 편해지는 부모는 자식 문제에 과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조언은 하되 결정은 맡깁니다. 돈은 도와주되 생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선을 못 지키면 노후는 고달파집니다. 또 있습니다. 옛날 은혜. 그거 평생 갚으려 하지 마세요. 이미 갚을 만큼 갚았습니다. 이제는요, 정산이 아니라 정리할 나이입니다. 사람을 줄이면 외로울까봐 걱정하죠. 그런데요, 사람 많아도 외로운 사람은 늘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진짜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연락 없다고 서운해하지 않고 초대 안 한다고 마음 쓰지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제일 소중히 여깁니다. 젊을 땐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목표였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목표입니다. 인간관계 정리는 배신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해보세요. 만나고 나서 내가 편안한 사람만 남겨두세요. 말 많이 안 해도 좋은 사람, 같이 밥 먹으면 조용히 웃는 사람. 그 사람 한 명이면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모두를 챙겨야 할 것 같습니까? 이제는요? 남을 챙기기 전에 내 남은 시간을 챙겨야 합니다. 노후는 길어 보이지만 짧습니다. 사람 정리 못하면 마음이 먼저 늙습니다. 2부. 노후가 편해지는 사람은 이 사람부터 끊습니다. 여러분, 사람 정리한다고 하면 대단한 결단이 필요할 것 같죠? 아닙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딱 한 종류만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바로 내 기운을 갉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전화만 오면 한숨부터 쉽니다. 받기 전부터 마음이 무겁습니다. 통화 끝나면 괜히 기분이 꺼림칙합니다. 내용은 별거 아닙니다. 남 욕, 자식 욕, 세상 탓. 듣고 나면 내가 대신 늙은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정리 1순위입니다. 젊을 땐요, 우리가 해결사 노릇을 합니다. 그래, 내가 들어주면 되지. 그래도 힘들다는데 어떡해? 그런데 나이 들면 다릅니다. 남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엔 내 체력이 너무 아깝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공감은 해도 흡수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남의 감정을 내 것처럼 껴안지 않습니다. 그래, 힘들었겠다. 여기까지만 합니다. 해결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행을 말하는 사람은 불행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불행을 옮깁니다. 전염됩니다. 말년에 우울한 사람들 보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경우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늘 빌려달라는 사람. 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다음엔 더 크게 옵니다. 거절 못하는 사람은 노후가 힘듭니다. 냉정해 보이는 사람은 오히려 오래 갑니다. 거절은요,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선 긋는 겁니다. 이번엔 어렵대. 이 말 한마디 못해서 몇 년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항상 비교하는 사람. 만나면 이런 말 합니다. 요즘 누구는 자식이 집 사줬대. 누구는 해외여행 갔다더라. 이 말 듣고 나면 괜히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이런 만남 끊어야 합니다. 노후는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말년에 필요한 건 자랑도 경쟁도 아닙니다. 평온입니다. 조용한 밥 한 끼, 눈치 보지 않는 대화, 부담 없는 웃음. 그게 최고입니다. 이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지금 당신 주변 사람 중 굳이 없어도 될 사람 떠오르는 얼굴 있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상처받을까봐 사람을 못 끊는 게 아닙니다. 혼자 될까봐 못 끊는 겁니다. 그런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한 관계보다 낫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모임을 줄입니다. 모임이 줄면 이상하게도 걱정이 줄어듭니다. 누가 뭘 샀는지, 누가 자식이 잘 됐는지, 누가 병이 났는지 몰라도 됩니다. 다 알아야 할 의무 없습니다. 또 하나, 의리 때문에 버티는 관계. 그래도 예전엔 나 도와줬는데. 맞습니다. 고마웠죠? 그런데 지금도 고맙습니까? 아니면 의무감만 남았습니까? 의무로 만나는 관계는 결국 피로가 됩니다. 말년에는요, 정보다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정은 아름답지만 편안함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유형 하나 더. 늘 조언하는 사람. 당신 말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뭘 해도 본인 방식이 정답입니다. 처음엔 든든합니다. 하지만 점점 내 판단을 의심하게 됩니다. 노후에는 자기 확신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자꾸 흔들리면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관계를 정리하면 처음엔 허전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집니다. 전화가 줄고, 약속이 줄고, 지출이 줄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노후가 편해지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사람 수, 마음의 평온. 어떤 분은 그러십니다. 나는 사람 없이 못 살아? 그 말 뒤에는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있는 게 불편해. 관계를 줄이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지만요. 노후는 결국 나와 사는 시간입니다. 배우자보다 길고 자식보다 길고 친구보다 깁니다. 나랑 편해야 진짜 편합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건 인생을 정리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약속을 덜고 억지 웃음을 덜고 괜히 눈치 보는 자리를 덜고 남는 건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정리할 때 굳이 선언하지 마세요. 조용히, 천천히, 빈도를 줄이면 됩니다.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말년에 제일 중요한 건 이해받는 게 아니라 편안한 겁니다. 사람을 많이 남기는 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게 잘 사는 겁니다. 3부 노후가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 이 기대 못 버리면 평생 힘듭니다. 여러분, 사람을 정리한다고 했죠?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사람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노후를 힘들게 하는 건 상처 준 사람보다 내가 버리지 못한 기대입니다. 우리는요, 나이 들수록 기대가 줄어야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기대는 더 커집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래도 나한테는 다르겠지. 설마 나를 그렇게까지 하겠어? 바로 여기서 노후의 마음병이 시작됩니다.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내가 해준 만큼은 아니어도 조금은 챙겨주겠지. 그런데 자식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쁩니다. 섭섭합니다. 하지만 그 섭섭함의 뿌리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노후가 편한 부모는 자식을 사랑은 해도 기대는 줄입니다. 기대가 크면 작은 행동에도 상처받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작은 배려에도 고맙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표정을 바꿉니다. 친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평생 친구잖아. 그래서 더 서운합니다. 연락이 줄어도 만남이 뜸해져도 이해는 하면서도 마음은 서운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예전의 관계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노후는 관계의 계절이 바뀌는 시기입니다. 봄처럼 자주 만나던 사이도 가을이 되면 서서히 떨어집니다. 억지로 붙들면 더 아픕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사람은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여름 옷을 붙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른 방식의 관계가 필요한데 예전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러면 마음만 다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우자에게 하는 기대. 당신은 내 마음 알지? 이 말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알아주길 기대합니다. 기대가 쌓이면 실망이 됩니다. 노후가 편한 부부는 기대를 줄이고 요구를 분명히 합니다. 서운해하기 전에 말합니다. 오늘은 좀 외롭대? 오늘은 같이 밥 먹고 싶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살립니다. 기대는요, 말없이 생기고 말없이 커집니다. 그리고 말없이 실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노후 인간관계 정리. 세 번째 핵심. 사람을 줄이기 전에 기대를 줄여라.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기준이 남아있어서입니다. 젊을 때 기준, 잘 나가던 시절 기준, 내가 중심이던 시절 기준. 그 기준을 놓지 못하면 지금의 관계는 늘 부족해 보입니다. 나이 들수록 그래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늘어나야 편합니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에서 제일 위험한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알아주겠지. 이 기대입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누군가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사정으로 바쁩니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유가 없는 겁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인정 욕구를 줄입니다. 칭찬 없어도 괜찮고 고맙다는 말 없어도 괜찮고 반응이 느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됩니다. 이게 제일 단단합니다. 사람을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 내가 이 사람에게 뭘 기대하고 있지? 그걸 적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가 깊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관계는 오히려 부드러워집니다. 기대가 없으니 섭섭함이 줄고 섭섭함이 줄면 잔소리가 줄고 잔소리가 줄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게 노후의 기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대 없이 어떻게 살아? 맞습니다. 기대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말고 내 하루에 기대하세요. 오늘 내가 조금 웃을 수 있을지, 오늘 내가 조금 편할 수 있을지. 이 기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실망이 계속 쌓이기 때문입니다. 연락 안 온 하루, 인사 짧았던 통화, 무심했던 말 한마디. 이걸 계속 마음에 담으면 결국 터집니다. 그래서 정리는 사람보다 기대가 먼저입니다. 기대를 줄이면 굳이 끊지 않아도 될 관계가 많습니다. 괜히 미워했던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이 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그래 여기까지가 좋다. 이 선을 압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더 따지지 않습니다. 그만큼만 받고 그만큼만 줍니다. 이 균형이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서운합니까? 그 사람 얼굴보다 내 기대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내가 너무 많이 바란 건 아닌지. 노후는 버리는 연습입니다. 물건도, 욕심도, 사람도, 그리고 기대도 하나씩 덜어낼수록 숨이 편해집니다. 4부. 노후가 단단해지는 사람의 거리 조절법. 가까워도 다 주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을 다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를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거리입니다. 너무 멀어도 외롭고 너무 가까워도 지칩니다. 노후는 이 거리를 조절하는 기술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젊을 땐요, 가까울수록 좋다고 믿었습니다. 다 털어놓고, 다 공유하고, 다 보여주고. 그게 진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깨닫습니다. 가까워도 다 보여줄 필요는 없다는 걸. 노후가 편한 사람은 속마음을 다 꺼내지 않습니다. 속이 없는 게 아니라 지킬 건 지키는 겁니다. 내 아픔을 아무 데나 흘리지 않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돌아와서 상처되는 말 한 번쯤 겪어보셨죠? 그래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식과의 거리.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자식은 내 배에서 나왔지만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식 인생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다 보면 서로 숨이 막힙니다. 노후가 단단한 부모는 물어보면 말하고 안 물어보면 기다립니다. 괜히 앞서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여도 먼저 뛰어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리 하나가 관계를 오래가게 하니까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엔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같이 있다고 해서 늘 붙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방 안에 있어도 각자 책 보고 각자 산책하고 각자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건강한 거리입니다. 노후가 힘든 부부는 서로를 감시합니다. 어디 갔다 왔어? 왜 이렇게 늦어? 누구랑 통화했어? 젊을 땐 애정처럼 보이지만 말년엔 피로가 됩니다. 신뢰 없는 거리는 결국 균열을 만듭니다. 친구도 그렇습니다. 자주 본다고 좋은 친구 아닙니다. 가끔 봐도 편한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노후엔 빈도보다 깊이가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봐도 마음 편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거리 조절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괜히 오해받을까봐? 혹시 서운해할까봐? 그래서 억지로 맞춥니다. 하지만 억지로 맞춘 관계는 결국 터집니다. 조용히 멀어질걸? 괜히 오래 끌다가 싸움으로 끝납니다. 노후는 관계에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정할 용기가 아니라 조금 떨어질 용기. 이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을 줄이는 거리. 노후가 편한 사람은 굳이 다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겪은 이야기, 내가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진 재산 사정,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히 숨겨야 적당히 편합니다. 특히 돈 이야기. 노후엔 돈 이야기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얼마 모았는지, 누구에게 얼마 줬는지, 상속을 어떻게 할 건지 다 공개하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적당한 비밀은 관계를 지켜줍니다. 거리 조절은 차갑게 사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되 깊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물에 발은 담그되 허리까지 들어가진 않는 것. 이 비유가 딱 맞습니다. 노후가 단단한 사람은 누가 갑자기 서운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 말 한마디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였을 일을 이제는 넘깁니다. 이게 거리의 힘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거리, 자기 자신과의 거리입니다. 과거의 나와 조금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젊을 땐 말이야. 이 말이 잦아지면 현재가 초라해집니다. 과거와 거리를 둬야 지금이 보입니다. 노후는 새로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관계를 줄이고 기대를 줄이고 이제는 거리를 조절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사람이 더 편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가까워서 힘든 관계 있습니까? 그럼 조금만 물러서 보세요. 갑자기 끊지 말고 연락 간격만 조금 늘려보세요. 만남 횟수만 줄여보세요. 신기하게도 관계가 더 안정됩니다. 거리 조절을 잘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다 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후는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비워서 단단해지는 시기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붙잡고 있어야 안전한 게 아니라 적당히 놓아야 오래 갑니다. 5부. 노후가 편해지는 사람의 관계 우선순위 다 중요하면 다 잃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조금 덜어냈고 기대도 조금 내려놨고 거리도 조금 조절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우선순위.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관계를 줄여도 마음은 계속 바쁩니다. 젊을 때는요, 모든 게 중요했습니다. 직장, 친구, 친척, 자식, 모임, 체면.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노후는 다릅니다. 이제는 다 챙기면 내가 무너집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딱 3가지만 남깁니다. 첫째, 건강. 둘째, 마음 편한 사람. 셋째, 나 혼자 있는 시간. 이 3가지 외에는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건 체면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말이 많으면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초대 안 하면 서운하고 인사 늦으면 기분 상하고 말투 하나에 의미를 붙입니다. 체면이 클수록 상처도 큽니다. 노후엔 체면보다 편안함이 먼저입니다. 불러도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괜히 억지로 참석했다가 며칠을 앓습니다. 그 모임 정말 1순위입니까? 그리고요, 친척 관계. 젊을 땐 명절마다 다 챙겼습니다. 이 집, 저 집, 선물, 전화, 안부. 이제는 선택입니다. 모든 친척이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연락을 줄여도 괜찮은 관계는 남습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어차피 흔들립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의무 관계를 줄입니다. 보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만 남깁니다. 보고 싶지 않은데 예의 때문에 만나는 관계는 점점 줄입니다. 이 결단이 노후를 가볍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자식이 1순위라는 생각. 물론 소중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내 인생의 중심이면 노후는 늘 흔들립니다. 자식 기분에 따라 내 기분이 오르내립니다. 연락 오면 좋고 안 오면 서운하고 이러면 마음이 바쁩니다. 노후가 단단한 사람은 자식을 소중히 여기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내 하루를 자식 기준으로 짜지 않습니다. 이게 냉정한 게 아니라 건강한 겁니다. 우선순위 1번은
항상 나입니다. 이 말을 이기적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노후에 나를 1번으로 두지 않으면 결국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이 관계가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이 질문으로 정리가 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편한 사람은 남기고 만나고 나면 혈압 오르는 사람은 뒤로 미루세요. 이게 현실입니다. 노후는 시간이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러니 사람도 줄여야 합니다. 모두와 잘 지내겠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아도 됩니다. 모두와 잘 지낼 필요 없습니다. 몇 명과만 잘 지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선순위에 취미를 넣어야 합니다. 사람만 1순위로 두면 관계가 흔들릴 때 내가 무너집니다. 산책, 글쓰기, 텃밭, 음악, 책, 사람 아닌 무언가를 1순위에 올려야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자기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자기 리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차 한 잔 마시고 걷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는 그 리듬. 그걸 깨는 관계는 우선순위 바뀝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남이 정해줍니다. 전화 오는 사람, 부르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이 내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남의 일로 채워집니다. 노후가 바쁘면 행복할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일정표를 떠올려 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만남이 몇 개나 됩니까? 의무와 습관으로 채워진 건 아닙니까? 이걸 한 번만 정리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미안함을 덜어냅니다. 이번엔 못 가? 요즘은 좀 쉬려고. 이 말이 자연스럽습니다.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부탁을 다 들어주면 결국 부탁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선순위에서 과거를 빼세요. 옛날에 잘해줬던 사람, 옛날에 함께 고생한 사람. 그 기억은 소중하지만 지금의 편안함보다 앞설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는 추억이고 현재는 삶입니다. 노후는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시기입니다.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라 시간을 고르는 겁니다. 누구와 시간을 쓸지, 어디 에너지를 쓸지, 이 선택이 노후의 표정을 바꿉니다. 다 중요하게 여기면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합니다. 딱 몇 개만 남기세요. 건강, 마음 편한 사람, 그리고 나.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6부. 노후가 편해지는 사람은 서운함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줄였고 기대를 낮췄고 거리도 조절했고 우선순위도 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서운함. 노후를 조용히 무너뜨리는 건 큰 배신이 아니라 작은 서운함이 쌓이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바쁘겠죠? 그런데 밤이 되면 마음 한구석이 쓸쓸합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이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이게 바로 서운함의 시작입니다. 서운함은 참 묘합니다. 말하면 괜히 쪼잔해 보일까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안에서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혀 다른 일로 터집니다. 너는 원래 그랬어? 사실은 오늘 일이 아니라 몇 달 묵은 감정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서운함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하나는 바로 털어내는 것. 다른 하나는 아예 키우지 않는 것. 먼저 털어내는 사람. 나 좀 서운했어. 이 말을 합니다.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겁니다. 조용히 짧게. 이 한마디가 마음을 살립니다. 노후엔 감정을 삼키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삼키면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됩니다. 표현은 짧게, 감정은 가볍게. 이게 기술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예 키우지 않는 겁니다. 연락이 없으면 바쁘겠지 하고 끝냅니다. 답장이 늦으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깁니다.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거기에 상상을 붙이면 안 됩니다. 혹시 나를 귀찮아하나? 이제 나는 필요 없나? 이 생각이 서운함을 키웁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건 사실 때문이 아니라 상상 때문입니다. 상상은 늘 나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 상상은 자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비교가 서운함을 키웁니다. 누구는 자식이 매주 온다더라. 누구는 여행도 같이 간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마음이 시립니다. 하지만 그 집 사정은 그 집 이야기입니다. 비교는 내 관계를 흔드는 지름길입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자기 삶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남의 기준을 들여오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내 친구는 내 친구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다 부족해 보입니다. 서운함을 다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존심을 줄이는 겁니다. 내가 먼저 왜 연락해? 이 생각, 이거 내려놓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보고 싶으면 먼저 전화하세요.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늘 나만 먼저 연락한다면 그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관계가 균형이 맞는지. 서운함이 반복된다면 관계를 조정할 시기입니다. 노후는 관계를 붙드는 시기가 아니라 조율하는 시기입니다. 서운함이 자주 생기는 관계는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만남을 줄이거나 기대를 더 낮추거나 방법은 많습니다. 그리고요, 배우자와의 서운함. 이게 제일 깊습니다. 같이 사니? 작은 말 하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그걸 왜 또 물어? 이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만 쌓지 마세요. 그 말은 좀 서운했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노후 부부가 오래 가는 비결은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서운함을 빨리 푸는 겁니다. 묵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나 자신에게 서운한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다르게 선택했으면 과거의 나에게 계속 서운해합니다. 이건 더 위험합니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 나를 계속 혼내면 마음이 지칩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용서합니다.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다고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줍니다. 서운함은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빨리 다뤄야 합니다. 하루를 넘기지 마세요. 하루 넘기면 이틀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결국 벽이 됩니다. 노후는 벽을 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창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통하게 해야 숨이 쉽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에 남아있는 작은 서운함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게 지금 당신 기분을 흐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안에 털어내세요. 말로 하든 마음으로 접든. 노후가 편해지는 공식 하나 더. 서운함, 관계 피로, 마음 평온. 이건 확실합니다. 7부. 노후가 따뜻해지는 마지막 열쇠. 고마움을 먼저 꺼내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거리를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서운함을 다루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걸 해도 마음이 휑하면 노후는 여전히 춥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고마움. 노후가 편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고마움을 자주 꺼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내 말 한마디가 바뀌면 관계 온도가 달라집니다. 자식이 늦게 전화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이제야? 부터 나왔겠죠? 그런데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래도 전화해줘서 고맙다. 이 한마디에 공기가 달라집니다. 잔소리는 멀어지고 대화는 길어집니다. 노후 인간관계에서 고마움은 윤활유입니다. 삐걱거리던 관계도 조용히 부드러워집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보는 얼굴이라 당연해졌습니다. 밥 차려주는 것도 설거지하는 것도 옆에 있어주는 것도. 하지만 노후엔 당연한 게 없습니다. 오늘도 같이 있어줘서 고맙니다. 이 말이 말년의 부부를 살립니다. 고마움은 큰 일에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자주 써야 힘이 생깁니다.
문자 한 통, 잠깐의 동행, 짧은 안부. 거기에 고맙다고 말하세요? 관계는 정성보다 표현에서 무너지고 표현에서 살아납니다. 노후가 따뜻한 사람은 받은 걸 세지 않습니다. 준 걸 세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이 말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그래도 그때 고마웠지? 이 말이 늘어납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고마움은 상대를 위한 말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말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뾰족했던 생각이 둥그러집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건 차갑게 사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되 가볍게 사는 겁니다. 고마움은 그 가벼움을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 노후가 편한 사람은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먼저 인사합니다. 먼저 안부 묻습니다. 먼저 고맙다고 합니다. 그게 지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주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에 고마움을 남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정리할 관계까지 억지로 붙들라는 말도 아닙니다. 남겨둔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라는 겁니다. 노후엔 사람 수보다 관계의 밀도가 중요합니다. 밀도는 고마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고마움은 현재에만 쓰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도 씁니다. 그때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덕에 내가 버텼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후회가 줄어듭니다. 원망이 줄어듭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 중 하나가 과거에 대한 분노입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했는지, 누가 나를 배신했는지 그 기억을 계속 붙들면 지금의 관계도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경험 덕에 내가 단단해졌지. 이렇게 바꾸면 과거가 흉터에서 자산으로 바뀝니다. 고마움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괜히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몇 번만 해보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상대 표정도 달라집니다. 노후 인간관계의 마지막 단계는 정리도 거리도 아닙니다. 선별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아끼지 않고 따뜻하게 말하는 것. 여러분, 지금 떠오르는 사람 한 명 있습니까? 요즘 좀 고마웠던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문자 하나 보내세요. 그때 말 고마웠어? 네가 있어서 든든하네. 이 한 줄이 관계를 지킵니다. 노후는 관계를 줄여 비워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남은 관계를 깊게 채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비워야 가볍고 채워야 따뜻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노후가 편해지는 사람은 미련을 줄이고 고마움을 늘립니다. 서운함을 빨리 털고 따뜻함을 오래 남깁니다. 그래서 얼굴이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말투가 느긋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사람은 완벽해서 곁에 두는 게 아닙니다. 조금 부족해도 그래도 고마워서 곁에 두는 겁니다. 이 생각이 노후를 살립니다. 8부. 노후가 진짜 편해지는 순간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 여러분, 사람을 줄이고 기대를 낮추고 거리를 조절하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서운함을 털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입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힘. 이게 없으면 아무리 인간관계를 정리해도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사람이 줄어서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서입니다. 전화가 조용하고 집이 고요하고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 그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건가? 이 생각이 스며듭니다. 하지만요, 노후가 편한 사람은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쉼으로 받아들입니다. 젊을 땐 혼자가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처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노후엔 혼자가 능력입니다.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혼자 영화 볼 수 있고 혼자 산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노후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에 매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밥을 혼자 먹으면 괜히 눈치 보입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면 이상하게도 편해집니다. 노후는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나와 함께 사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힘은 자기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수고했네. 그래도 잘 버텼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이 안 해줘도 괜찮아집니다. 노후가 힘든 사람은 항상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전화 오길 기다리고, 문자 오길 기다리고, 초대받길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초조해집니다. 하지만 혼자 괜찮은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자기 하루를 먼저 채웁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산책을 나갑니다. 이 루틴이 사람보다 먼저입니다. 이 리듬이 관계를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노후가 편해지는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상태입니다. 고독은 스스로를 채우는 상태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을 즐길 수 있으면 관계는 선택이 됩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 이 차이가 노후의 무게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자기 취미가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분 하나, 작은 텃밭, 책 몇 권, 라디오 한 대. 사람이 빠진 자리를 작은 즐거움이 채웁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할 게 없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사람에게 집착합니다. 할 게 없으면 관계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상처받습니다. 할 게 있으면 관계는 덤이 됩니다. 주가 아니라 양념이 됩니다. 이게 편한 구조입니다. 혼자 있는 힘은 자존감과도 연결됩니다. 나는 혼자여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생각이 있으면 무시당해도 덜 아프고 연락이 없어도 덜 흔들립니다. 노후는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사람도 줄고 체력도 줄고 일도 줄어듭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힘은 오히려 늘어야 합니다. 이게 균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일부러 혼자 보내보세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말고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지 말고 내 속도로 걷고 내 속도로 먹고 내 속도로 쉬어보세요. 처음엔 허전하지만 곧 안정이 옵니다. 노후가 진짜 편해지는 순간은 사람이 많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관계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관계를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오래 갑니다. 집착이 없으니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노후 인간관계 정리 마지막 단계는 이것입니다. 사람을 정리한 뒤 나를 채우는 것, 빈자리를 조용한 자신감으로 채우는 것. 구부, 노후를 완성하는 마지막 조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의 태도.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더 잘 살까를 고민합니다. 그런데 노후에 들어서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 이 말이 무섭게 들리면 아직 준비가 덜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담담하게 꺼낼 수 있으면 이미 마음이 단단해진 겁니다. 노후를 편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망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피하지 않고 모른 척하지 않고 천천히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편합니다. 이상하게도요.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지금이 더 소중해집니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괜히 서운해하지 않고 괜히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노후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아직 멀었어라는 착각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니 미루고 싸우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태도가 달라집니다. 떠날 준비는 유서를 쓰는 게 아닙니다. 재산 정리부터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마음의 정리입니다. 마음의 정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안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 둘째, 고마운 사람을 인정하는 것. 셋째,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가슴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노후의 가장 무거운 짐은 돈이 아닙니다. 미움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나한테 그렇게 했을까? 이 말이 가슴에 쌓이면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이 미움을 오래 붙잡지 않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놓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합니다. 이걸 끝까지 안고 갈 건가? 그 질문 하나가 미움을 조금씩 풀어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 마지막 표정을 위한 겁니다. 떠나는 날, 찌푸린 얼굴로 가고 싶지 않다면 조금은 내려놔야 합니다. 또 하나, 떠날 준비는 말을 남기는 겁니다. 거창한 유언이 아니라 평소에 한마디,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이 말을 미루지 않는 사람은 후회가 적습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감정을 저축하지 않습니다. 젊을 땐 말을 아끼는 게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속마음은 삼키고 표정은 참고 그게 어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표현하는 사람이 더 어른입니다. 떠날 준비를 한다는 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당당해지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태도, 이게 용기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통장 정리, 비밀번호 정리, 중요한 서류 위치. 이걸 숨겨두면 남은 사람이 힘듭니다. 알아서 찾겠지.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정리해두는 게 마지막 예의입니다. 노후를 잘 사는 사람은 남은 사람의 시간을 아껴줍니다. 복잡하게 남기지 않고 헷갈리게 두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마지막 인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병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프지 않기를 바라지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디까지 치료할지,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생각해 두는 사람은 가족을 덜 흔듭니다. 결정을 미루면 남은 사람이 대신 결정합니다. 그 짐은 생각보다 큽니다. 떠날 준비는 사랑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나는 충분히 살았다는 인정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편안합니다. 아직 못 해본 게 많은데 이 말이 계속 남아있으면 미련이 길어집니다. 못 해본 게 있어도 괜찮습니다. 인생은 원래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조금 모자란 채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후는 완성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의 시기입니다. 더 쌓는 게 아니라 가볍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관계도 줄이고 물건도 줄이고 미움도 줄이고 마지막엔 숨만 남아도 괜찮을 만큼 가벼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햇살이 들어오는 방, 창문이 조금 열려있고 바람이 커튼을 흔듭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감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마음이 편안하려면 지금 무엇을 정리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노후를 완성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은 오늘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괜히 화내지 않고 괜히 미루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조금 줄입니다. 대신 지금을 선택합니다. 노후의 마지막 조각은 두려움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소중히 쓰는 것.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을 정리했고 기대를 낮췄고 거리를 조절했고 우선순위를 세웠고 서운함을 털었고 고마움을 표현했고 혼자 있는 힘을 키웠고 이제 떠날 준비까지 생각했습니다. 이쯤이면 노후는 이미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남은 건 하나입니다. 오늘을 사는 일, 떠날 준비를 했다고 당장 떠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사는 겁니다. 오늘 밥 한 끼, 오늘 통화 한 번, 오늘 하늘 한 번 더 바라보는 것. 그게 마지막까지 품위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10부 노후의 품격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비밀.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오면서 많은 걸 내려놨습니다.
사람도 정리했고, 기대도 낮췄고, 서운함도 털어냈고, 고마움도 표현했고, 혼자 있는 힘도 길렀고, 떠날 준비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늙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이 있는 사람은 흔들림이 적습니다. 노후의 품격은 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식 성공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다고 저절로 생기지도 않습니다. 품격은 태도에서 나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불평으로 살고 누군가는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노후에는 해석의 힘이 전부입니다. 비가 오면 왜 또 비야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은 쉬어가라는 날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좀 아프면 이제 끝이구나 하는 사람이 있고 이만큼 버텼으면 잘 쓴 거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품격 있는 노후는 큰 소리 내지 않습니다. 억지로 강한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젊을 땐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성과를 보여줘야 했고 증명해야 했고 이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는 다릅니다.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품격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요즘 애들은 이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노후가 편한 사람은 세상을 훈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필요하면 조용히 말하고 아니면 웃고 넘깁니다. 이게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단단해진 겁니다. 또 하나, 품격 있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야 예전에 이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멀어집니다. 추억은 소중하지만 현재를 밀어내면 안 됩니다. 노후는 과거 자랑이 아니라 현재의 태도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감정 관리, 이게 마지막 시험입니다. 나이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작은 무시에 화가 납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한 템포 쉽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는 건 순간은 시원해도 이미지를 깎습니다. 노후의 이미지는 몇 번의 감정 폭발로 금이 갑니다. 그래서 참는 게 아니라 조절하는 겁니다. 노후의 품격은 옷차림에도 드러납니다. 비싼 옷이 아니라 정갈함입니다. 구겨지지 않은 셔츠, 깨끗한 신발, 단정한 머리.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예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이 넘쳐나면 마음도 복잡합니다. 정리된 공간은 정리된 생각을 만듭니다. 노후에는 공간이 곧 마음입니다. 품격은 말의 속도에도 있습니다. 급하게 말하지 않고 상대를 끊지 않고 조용히 끝까지 듣는 태도. 이게 사람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노후가 외로운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떠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머물기 힘들어서입니다. 불평이 많고 남 탓이 많고 과거 이야기만 많으면 관계는 얇아집니다. 품격 있는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기 때문입니다. 평가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적당히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 나는 이제 늙었어. 이 말을 습관처럼 하면 몸도 그 말을 따라갑니다. 나이는 숫자라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스스로를 함부로 낮추지 말라는 겁니다. 노후는 초라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정리된 빛이 나는 시기입니다. 젊음의 번쩍임은 없어도 잔잔한 윤기는 남아야 합니다. 그 윤기가 품격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늦은 오후 햇빛이 길게 들이운 골목을 천천히 걷는 한 사람. 걸음은 느리지만 등은 굽지 않았고 표정은 조용히 단단합니다. 그 사람을 보며 우리는 말합니다. 멋있다. 그 멋은 돈도 지위도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노후의 마지막은 요란하지 않아야 합니다. 조용하지만 선명하게, 부드럽지만 흐트러지지 않게. 그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늙는 게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중입니다.
조금씩 덜어내고 조금씩 단단해지고 조금씩 조용해지면서 그 끝에 남는 게 품격입니다. AI 할매 이야기방 여기까지 10부였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따라오신 여러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단단해지고 계십니다. 제작 AI 할매 이야기방. 본 영상은 AI 기반 창작을 활용해 대본 구성 편집까지 100% 자체 제작되었습니다.